안녕하세요. 신세계치과 이재윤입니다. 오늘 먼데이 세미나 오늘은 환자가 감동하는 임플란트 뼈 이식 편입니다. 제가 콜라겐 뼈를 이용해서 어떻게 임플란트에서 고리식을 좀 쉽게 또 예지성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콜라겐은 흩어짐이 없죠. 뭉쳐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의 편의성, 예지성을 장점을 갖고 있죠. 이 젖으면 결손 형태에 따라서 모양을 성형할 수도 있고 약간 구겨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입자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환자 입안에 가루가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녹아 없어진다는 것이 확 줄게 되어 있죠. 그리고 체어 타임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술자의 기술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를 조금 낮춰서 누구든지 쉽게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유지가 그 고리식 할 때 굉장히 장벽이죠. 공간에 사각, 데드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좋죠. 이 콜라겐본은 그 공간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고 공간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신생공을 형성해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초기 성형 후에 수준에 걸쳐서 천천히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폐 연조직 관리까지 통합 설계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본은 GBR의 세 가지 어려운 점, 즉 접합성과 공간 유지, 그다음에 안정, 이것을 다 한꺼번에 잡아주는 역할이,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조작이 쉽고 사강이 줄고 재현성이 오르고, 즉 쉬움이 곧 예지성이죠. 진료가 어렵다는 얘기는 진료 수식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손동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얼만큼 예측 가능하고 다시 수술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진료를 쉽게 하고 어렵게 하고의 차이가 아닐까요? 제가 많이 쓰는 콜라겐 본입니다. 자가골도 쓰고 합성골도 쓰고 멤브레인도 소프트와 2D를 주로 씁니다. 요즘 나온 2D가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덴티움 콜라겐본의 라인업입니다. 먼저 합성골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TCP가 40%, 하나는 TCP가 70%입니다. 그리고 물론 둘 다 콜라겐이 들어있고요. 오스테어 제노 콜라겐은 2종골입니다. 2종골과 콜라겐인데 이 골들이 콜라겐의 골들이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흡수가 조금 느리기도 하고 좀 빨리 되기도 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적응증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콜라겐 전치부에 같은 경우는 콜라겐 오스테어 3를 주로 쓰고요. 그다음에 오스테오톰 할 때는 조금 속도가 느린 방법을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콜라겐 그라프트가 또 몇 개 있죠. 1D도 있고 2D도 있고 이런데 2D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에서 잘라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젖으면 성형이 되는 콜라겐을 어떤 결성도 쉽고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증례를 볼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전치부, 보통 이제 보시면 버칼본이 녹아 있다거나 그러면은 저거를 다 만약에 큐렛을 해버리면 뻐끔하겠죠. 그럼 치아가 엄청 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팔라탈 쪽에 정을개를 넣어서 우리 아이스크림 뜨듯이 연조직을 통째로 들어 올리죠. 그 다음에 콜라겐 본을 듬뿍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멤브레인을 집어넣고 슈철하거나 또는 동시에 식립하고 슈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섭칙에 있을 경우에는 이 연조직 안에 콜라겐 본을 넣게 되면 볼륨 형성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 볼륨뿐이 아니라 신미성이 중요시되는 전치부에는 이 콜라겐본이 제가 보기엔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량의 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가루본을 쓰게 된 경우는 굉장히 힘들겠죠. 이 콜라겐본을 쓰게 되면 메시나 뭐 이런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치료 전 사진이고요. 보면 버커 쪽에 볼이 하나도 없죠. 이걸 만약에 저 깊숙이 임플란트를 심다고 치다면 이가 정말 길게 되겠죠. 그래서 팔라탈 쪽에 지금 치아가 통째로 빠져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뭐 붙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팔라탈 쪽에 절개를 넣고 이렇게 안쪽에 페리오스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들어 올리고 여기다 뼈를 집어 넣고서 슈처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예. 생각보다 뼈가 많이 찼고 치아도 그렇게 많이 길어 보이지 않죠. 예. 콜라겐본의 이 장점을 잘 살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콜라겐본으로 바로 원스테이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플랩을 열어서 그다음 PDRN 같은 거를 무통 맞추기, ICT 무통 맞추기에 주사액을 다 짜고 그 안에 PDR을 넣어서 골 안에다 직접 자입을 하고 거기에 뼈 이식을 넣어서 봉합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뼈가 되면 식립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쓰게 되면 좁은 골폭에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임플란트도 좁은 골폭에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치아의 지비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송곳니나 뭐 소구치 부위에 그 근심 쪽에 뼈가 포켓이 생겨 있죠.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밟지 않아요? 저는 한쪽 뼈가 원이 괜찮으면 어느 정도 큐렛을 하고 이 콜라겐 본을 꾹꾹꾹 채워 넣습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포켓이 주기 때문에 일단 불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한쪽 뼈가 녹아 있는 경우는 치간 칫솔 할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피가 고이거나 피 맛이 난다 이런 걸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분을 이용해서 자연치아를 유지시키고 또 환자가 자연치아를 좀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예쁘게 채워져 있죠. 환자가 증상이 급격히 줄고 이런 경우에 교합 조정까지 시행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하 구치부입니다. 보시면 라테랄을 해야 될 정도로 뼈가 없죠. 그런데 이 경우에 예전에는 다 이제 라테랄만 했지만 오스테오톰으로 하는 인디케이션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5mm, 7mm는 돼야지 오스테오토미를 한다면 요즘은 이제 3mm까지 거의 내려왔고 이 케이스를 보시면 거의 한 2mm밖에 없죠. 제가 이 상태에서 오스테오톰을 살짝 하고 그다음에 콜라겐 본을 넣고 그다음에 좀 짧고 테이퍼가 큰 임플란트로 심어서 오스테오톰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자, 이 CT 모습이고, 자, 뼈이식 보면 끝에만 좀 뼈가 있지만 골폭을 넣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덴팀 슈퍼라인 6mm를 선정했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자, 심었습니다. 지금 보면 또 뼈가 있어 보이죠. 예. 이렇게 예측을 잘하고 오스테오톰을 접근하면 이런 얇은 골폭의 상하 구치부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보철 완성 후 사진입니다. 2개 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치료 기간을 약 1년으로 잡고서 고리식을 하고 6개월을 기다리고 다시 식립하고 4개월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그 골 유착에 따라서 임시치아를 쓰고 약 1년에 걸친 여정을 하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오스테오톰을 하고 6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보철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협직걸 포켓 형성 후 충전입니다. 이거는 그 고리식과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2D 그라프트를 써서 연조직 증강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2차 수술할 때 협직이 좀 꺼져 있다. 이럴 경우엔 절개를 하거나 절개를 해서 버칼 쪽을 약간 터널링식으로 올립니다. 그 교환면 쪽만 치조정만 절개를 한 다음에 협측을 엘레비언 시켜서 그 안에 뼈 이식제 또는 2D만 넣어서 그 골 연조직을 증강시킵니다. 그러면 모양도 예뻐지고 음식물도 좀 덜 달라붙겠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판막이기 때문에 보통 콜라겐의 성형, 응집력이 굉장히 결정하는데 여기에 제노 콜라겐 본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구치부에서도 쓰고 있는데요.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 이게 2D입니다. 2D를 제가 어느 정도 잘라서 2차 수술할 때 옆에다 집어낼 겁니다. 살라인에 적신 후에 PDR에 적시기도 하고 살라인에 적시기도 하는데 절개선에 살살살 이게 두껍고 조작이 쉽기 때문에 밀어넣으면 쑥쑥쑥 잘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뭉쳐있기 때문에 뭐 다시 튀어나올 일도 없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강을 하면 이렇게 각화층이 적어 있는 부위에 잇몸에 어쩜 보강하는데 매우 쉽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예, 발치 후 뼈 이식제랑 하고 이렇게 구칩을 심은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에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 보통 임플란트의 치조골이 좀 오래 살아야 되면 녹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개업을 28년 동안 하고 있어서 28년 전에 심은 임플란트도 있는데요. 한 10년 동안 멀쩡하다가 갑자기 한 2, 3년 정도 되면 뼈가 조금씩 녹고 그게 한 15년 정도 되면 점점 포켓이 생기면서 녹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이게 노화 현상인지 아니면 재질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스레드가 한 4, 5개 녹았다고 다 발풀을 해버린다면 환자의 신뢰도가 깨지겠죠.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주염이 생기면 일단 뼈 이식을 지금 보통 콜라겐 본을 이용해서 재생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사선책으로 새로운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콘셉트는 이렇습니다. 노출된 임플란트 연조직을 깨끗이 닦아내고 그다음에 디톡시케이션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콜라겐 바늘을 채워 넣고요. 그 위에 2D 그래프트를 잘라서 목도리 두르듯이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끼우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환자가 왔는데 자꾸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시순환 치과에서는 이제 그냥 쓰라고 했답니다. 보시면 뭔가 녹아 있죠. 풀어봤더니 이제 못 뻘겋습니다. 뭔가 해드려야겠죠. 만약에 여러분 치과에 이런 분이 일어나면 다시 한 대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좀 처치를 해드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치과에 찾아오신 분한테 무언가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조지 처치를 하고 콜라겐을 넣고 1년 지났습니다. 멀쩡하죠. 예. 환자가 이제 만족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임플란트입니다. 제 7번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하중을 좀 많이 받았겠죠. 한 15년 정도 쓰고 났더니 뼈가 녹았습니다. 이때 콜라겐을 보험해서 넣으면 첫 번째 출혈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켓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를 좀 완만하게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치주염에 콜라겐 본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철물을 제거하고요. 무통마취기, ICT 무통마취기를 이용해서 무통마취를 시행합니다. 천천히. 이 무통마취를 하는 걸 잘 보세요. 안에서 뭐가 올라오죠. 예. 이 임플란트 치주염이 있거나 치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취를 하게 되면 이 서커스 내에서 이제 염증 물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콜라겐 본을 쓸 때는 남아있는 치은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직골이 이벽성인가 삼벽성인가들의 예후가 다른데 지금처럼 잇몸이 두껍고 뼈가 녹아가 있을 경우는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예. 마취를 하고요. 오른쪽처럼 처음부터 스케일러를 좀 씁니다. 그래서 큰 치석 같은 걸 이렇게 좀 닦아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톡시케이션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브러쉬 같은 거, 티타늄 브러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닦아내고요.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연조직까지 깨끗이 삭제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뼈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에 그래듈레이션 티스를 티타늄 브러쉬로 살짝 제거를 잘 합니다. 그럼 옆에 쭉쭉 시원하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독시사이클린이나 이런 거 같이 뿌려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많이 튀죠. 예, 이때가 이 브러쉬 쓸 때가 정말 많이 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때 꼭 환자한테 에이프론 같은 거를 2겹으로 깔아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독시사이클린 파우더를 뿌립니다. 이 독시사이클린 아시다시피 독시사이클린을 뿌리면 이 연조직에 이게 좀 응축됩니다. 응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가고요. 깔끔히 닦아낸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갈지 이제 양을 측정합니다. 보통 스케일 넣고 이렇게 휘저으면 안에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갔구나, 그다음에 어느 쪽이 포켓이 더 깊구나를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닦아내고요. 항상 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하고요. 저는 표면을 다이아몬드로 프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콜라겐 본을 이용해서 이제 안에 집어넣겠죠. 이때 이 콜라겐에이트 본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지면 다질수록 실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즉석에서 엑셀을 찍어서 이 정도 파여 있구나 양을 대강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뼈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오세요 제노
쓰고 있고요. 꾹꾹꾹. 이게 물이 묻으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꺼즈 같은 걸로 이 수분이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처음에 브러쉬를 쓰고 나면 출혈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묽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 흘러다 있어도 끝줄이 조금씩 다져 넣으면 요령이 생깁니다. 이걸 한 방에 넣으려 그러면 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꺼즈로 좀 물기를 닦아가면서 계속 집어넣습니다. 계속 쭉쭉쭉. 그 임플란트 치주염에 뼈를 흡수가 느린 뼈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합성골이 어떨 때 보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뼈가 되는 것보다는 포켓을 없어주는 용도가 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임플란트 치주염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면 검은 침이 나와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딘가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겼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증상은 그것 빼고는 거의 통증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기 점검 때 꼭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을 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고혈압 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 먹는 약도 지금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잇몸 증강, 그 잇몸의 증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포켓을 유도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임플란트 해보니까 노화와도 좀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꾹꾹꾹 집어넣고 있죠. 그 아말감 콘덴서를 쓰기도 하고 캐리어랑 전 핀셋을 이용해서 그냥 꼭꼭꼭 다져 넣습니다. 어느 정도 지혈이 됐죠. 이럴 때부터는 잘 들어갑니다. 예. 꾹꾹꾹꾹.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저항감이 일 때 동안 이 콜라겐에이트 본을 너무 많이 다지면 또 재생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콜라겐 자체는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흩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콜라겐 본을 다져서 흩어지지 않게 또 많이 넣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치유염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독시사이클린을 이렇게 약간 섞어서 넣기도 합니다. 건이 채워졌죠. 꾹꾹꾹꾹. 만약에 콜라겐에이티드 본이 뭉쳐있긴 하지만 이게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콜라겐 테이프를 잘라서 목도리 두듯이 이렇게 돌려드는데 요즘 종이에 나왔죠. 예, 그래프트 2D가 나왔습니다. 이걸 길게 잘라서 이렇게 꾹꾹 누르면 너무 잘 들어갑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꾹꾹 잘라서 목도리를 딱 추운 겨울에 눈사람 목도리 해주시 위에 딱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저지 보강도 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THA나 커버 스크류 넣어놓고 조금 기다립니다. 보통 THA 넣어놓고 일주일 있다가 오면 그때 물어보면 이제 증상이 딱 없어지죠. 예, 이번에 침도 안 나오고 피도 안 나오고 편하다. 그러면 상태 봐서 일주일 있다 다시 보철물을 끼우기도 하고 또는 일주 더 기다렸다 끼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꾹꾹꾹꾹 잘 들어가죠. 예,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예. 치료 전, 치료 후. 예. 이렇게 제가 임플란트를 오래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의 불편감, 이걸 어떻게 하더니 이런 재료가 궁합이 잘 맞게 돼서 콜라겐 본과 그 그래프트를 이용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식 후에는 무엇보다 이 주의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그 파티클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콜라겐 테이프가 좀 노출해서 뭐 팔랑팔랑 이렇게 혀에 닿으면 뭐 큰일 잇몸이 뭐 찢어져 나와 있는 줄 알고 굉장히 놀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주의사항을 잘 해주는 것이 환자 소통과 그다음에 예후에 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리식제는 이 적응증 매칭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 콜라겐 본이 나옴으로써 술자가 좀 편하고 쉽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덴티움의 콜라겐 본과 그다음에 2D 매트릭스를 잘 응용해서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